전부 다 등비 수열로 우리가 곱친다면 등비 수열이라는 거는 B가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D 차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B로 갈 거야. 레이쇼 R이야. 그러면 B가 일정하다니까 다음 항에서 전항을 일정한 나누면 B가 일정하대. 근데 구체적인 등비 수열 얘가 하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보기가 힘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할게. 1, 3, 9, 27, 땡땡땡. B가 얼마야? 3배씩 커지고 있죠? 그래서 B가 여기서 R의 값이 그럼 3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에서 전부 다 일정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해.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3은 1에다가 3을 곱했죠? 세 번째 항은 1에다가 3을 2번 곱했죠? 그 다음 항은 1에다가 3을 3번 곱했죠? 똑같아. 그래서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얘랑 그냥 비교하면 돼. 하나 덜이라는 개념은 똑같아. 그래서 그 느낌은 그냥 똑같이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합을 구할 건데 봐봐. SN은 지난번에는 우리 등차수열의 합 구할 때는 어떻게 증명했냐면 거꾸로 한 번 더 더했어. 근데 이번에는 하나씩 이제 A1R의 제곱 졸지 말고 잘 봐줘요. n-1제곱 여기다가 R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하나씩 밀려나죠? 밀려나는 게 컨셉이야. A1R의 제곱 땡땡땡 A1R의 n-1제곱에다가 A1R의 n제곱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복잡한 애를 다 없애야 돼. 빼기. 그렇죠. 그래서 1-R의 SN은 근데 이거는 뒤에서 앞에 걸 한번 빼볼게.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여기서 이거 이렇게 빼니까 A1으로 묶이면서 R의 n제곱 마이너스 나머지 다 없어지고 얘네들 이렇게 정리가 됐어.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나타내면 돼. 양변을 R-1로 나누고 나니까 자, 안 보이네. R-1로 나누고 나면 SN은 이렇게 했어. R-1분의 A1의 R의 항의 개수 빼기 1인 거죠? 이것도 등차수율이랑 동일한 게 우리가 2분의 항의 개수였죠? 그래서 일반항에서는 하나 덜 이었었지만 여기서 항의 개수로 간다니까 하나가 더 크죠? 이거를 잘 비교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R-1로 썼지만 우리가 B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 B가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일정한 B가 뭐 3분의 1이다. 그러면 1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죠 얘네가. 그래서 만약에 B가 1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 써서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하지만 상관은 없어.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등비수열 이렇게 했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 합을 분리를 해볼게요. 저 SN식을 내가 이렇게 분리할 거야. 1-R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그다음에 R-1분의 A1 이렇게 SN을 분리를 했어. 전개한 거야. 잘 봐요. 전개했어. 그랬더니 얘랑 어때? 숫자 부분이 동일하지?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런 형태다. AR의 n제곱 플러스 B의 꼴 요런 꼴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등비수열을 이루기 위해서는 얘와 얘가 절대값만 갖고 부호가 다른 사이죠? 나는 지금 정상적인 등비수열을 구한 거야. 정상적인 등비수열을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돼. 그래서 SN이 AR의 n제곱 플러스 B의 꼴이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정상적으로 등비수열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개수 얘네들 숫자 부분이 합이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SN이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아이는 지금 1차지 않네?
앞에 개수는 2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잖아. 원래는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제가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냐.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 하고 더하기 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얘도 역시 이제 뭐냐면 요거는 첫 번째 항만 지금 잘못한 거죠. 첫 번째 항이 잘못한 또 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했는데 정상적인 10보다 어때요? 1이 더 많아졌죠? 자 여기서 얘는 누가 잘못한 거야? 첫 번째 항이 1을 더 더해버린 거야. 정상적인 식에서. 그래서 여전히 동일해.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했었고 식 부분이 0이 아니라면 이거는 첫 번째 항이 저지른 오차였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개수를 우리가 숫자 부분을 맞춰주고 나서 남은 이 부분은 첫 번째 항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찬우야? 그래요?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뜻이고 그러면 얘 식을 보고서 우리가 등비 수열 문제는 합으로 주어졌을 때 등차 수열보다는 쉬운 이유는 뭐냐면 공비가 눈에 보여. 등차 수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거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공차가 뭐였죠? 공차는 앞대가리 2배. 2a였었어. 그래서 2배를 해서 찾아야 됐었지만 우리 등비 수열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기억은 해놔. 그래서 그냥 요 기본적인 틀만 일단은 등차 수열 이야기를 등비 수열로 바꿔놓은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일단 세팅만 좀 해놓고 다시 들어갈게.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우리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었어. 등차 중앙 산술 평균이었어. 등비 중앙 뭐게요? 기하 평균이야. 그래서 a_m 플러스 1은 루트 전항 곱하기 다음항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등비 중앙이야. 여기서 하나 더. 지난번에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인데 역수가 등차 수열인 거는 무슨 수열? 조화 수열이라고 했었고 조화 중앙이라는 게 있었어. 조화 중앙은 역수들의 평균의 다시 역수. 역수들의 평균의 다시 역수. 찬우님? 역수들의 평균의 다시 역수. 이게 조화 중앙이었었어. 여기까지 기억을 하면 자 이것도 동일해. 등차 수열은 합도 등차 수열, 구간도 등차 수열이란 얘기 했었죠? 구간도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구간도 등비 수열이야. 똑같아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할 거야. 그래서 별다른 얘기는 없어. 이게 그냥 다 끝이야. 등비 수열 이야기의 끝이야. 그래서 요런 내용들 하나하나 지금은 그냥 등차 수열 이야기를 등비 수열로 다 바꿨을 뿐이야. 그래서 고민해야 될 것도 똑같아. B가 일정하다, 일반항 구하는 거, 합 구하는 거 증명까지 이미 했어 지금. 합 구하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 이루려면 합에서 모양에서 어떤 특징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등비 중앙, 그 다음에 구간도 등비 수열까지 하면 더 이상 내용이 없어. 근데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 적용하는 거가 그리고 등차 수열을 했기 때문에 이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합쳐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 뭐 혼합된 문제들, 그러니까 같은 항이지만 일반 항인데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같이 더해져 있거나 곱해져 있어.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응?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애들 문제 볼 때 이런 거 있더라고. 이거 중학교 문제야. 초등학교 문제였나? 색칠. 요 부분, 지금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저 지금 색칠한 부분들의 넓이를 무한대로 했을 때 이 넓이는 뭐에 가까워지는지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저거를 무한대로 간 거야. 하나, 둘, 셋, 넷, 4개에서 끝난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에 주어진 넓이가 4였어. 그러면 저 색칠한 부분들은 무한대 반복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얘네들 처음에 4의 요 첫 번째 거는 4에 대해서 4분의 1이죠? 응?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뭐가 돼? 4분의 1이죠?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1에 대해서 또 4분의 1 이렇게 해서 쭉 더해가는 거야. 이게 초등학교 문제긴 하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지금은 봐봐. 일정한 비가 곱해져 있는 애들을 지금 계속 더하고 있죠? 이게 뭐야? 등비 수열인 거야.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걸 슬라이드를 보고서 다시 앞으로 백해서 다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런 문제들 푸는 것까지 갈 거여서 프랙탈 알죠? 프랙탈이에요. 프랙탈이에요. 그래서 프랙탈 영상도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한번 백 해서 등비 수열 피시고 하나씩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졸지마 좀. 왜 이렇게 졸아? 자, 졸지마. 자, 등비 수열 아까 얘기했죠? B가 일정한 거.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게 뭔지 알겠죠? B가 일정하다의 뜻이고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진 수열이다 해서 요 수식으로 지금 관계식으로 나타낸 일반항 이런 거 우리가 점화 싫어하거든? 아무튼 요렇게 나타낸 식만 정리된 식만 보고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항 구하는 것도 얘기했었죠? 한 번 덜 곱하면 돼 이번엔.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미 우리가 했기 때문에 등비 수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뭐 같아? 그거 등비 중앙.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네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풀어봐야겠다. 찬우야 자면 안 돼요? 동생은 다 했어요? 맞아요. 이제 가자 니. 수고했어. 집에 가서 나머지 숙제 해가지고 오면 돼요. 그럼 이거 머리를 써볼게. 이렇게 가자.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고는 했는데 세 번째 항에서 지금 여섯 번째 항으로 뻥 뛴 거죠? 몇 번 곱하면 되겠어? R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92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24로 나누면 얼마지? 마이너스 8. 그럼 R의 값은 마이너스 2네.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 나왔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도 R로 2번 나누면 되는 거죠? 거꾸로 하면 되는 거잖아. 즉 마이너스 2로 2번 나누니까 4로 나눈다니까 첫 번째 항은 6 그냥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하나씩 더했고 잘 관찰 좀 해봐. 4, 5, 6 이렇게 됐을 때 봐봐. 이 4는 A1에다가 R을 3번 곱했죠? 5는 A2에다 R을 3번 곱한 거죠? 그 다음에 6도 A3에다가 R을 3번 곱했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 어차피 이거 하나씩 더한 게 3이었으니까 이 4, 5, 6을 더한 거를 R의 세제곱으로 묶어서 A1, A2, A3 이렇게 더하는 아이야. 얘가 18이래요. 근데 얘가 지금 3이래. R의 세제곱은 6이네요. 이렇게 했어. 여기까지 왔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A4를 우리 R에 있는 분모 입장으로 만들 거야. A4가 되기 위해선 A1에다가 R을 3번 곱하면 되지요. 6이 되기 위해서도 A3에다가 R을 3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약분되고 뭐만 남겠어? R의 세제곱으로 묶을 거니까. R의 세제곱만 남게. 그래서 답이 6인 거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너희들이 해야 되냐면 내가 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쌈박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값을 얻어내려면 무슨 머리를 좀 쓰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 고민을 해야 돼. 막대기 어디 갔지? 여기요. 여기 있다. 찬미? 쌤이? 찬미 졸면은 한 대 쳐줄게요. 그 다음에 예제 2번 숫자 바꾸기도 한번 볼까? 똑같아. 진짜 숫자 바꾸기네. 요거 4번씩 가면 되죠? 동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일반항을 나타내보면 돼.
n번째 항이 n이고 n번째 항이 m이래. 일반항 a에 저 일반항에다 갖다 그냥 넣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건 한번 너희들이 머리를 써서 한번 해결을 해봐. 이거 직접 맞닥뜨려서 해봐야지 알아. 이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잘 봐봐.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x나 y를 p나 q로 나타내어라. x분의 p나 y분의 q가 똑같죠? x분의 p와 y분의 q가 같아. 그러면 우리가 x에서 일단 p와 q 사이 관계도 알아야 돼. p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2번, 3번. p에서 r을 3번 곱했더니 q가 나온 거죠? 그러면 r의 세제곱이 p분의 q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r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건 세제곱근 루트 p분의 q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x를 구하고 싶으면 p에다가 r을 한번 곱해야 돼요. 그래서 저 r 대신에 이제 곱할게. p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p분의 q. 요거 뭐 안으로 넣든 해서 p 세제곱이 돼서 들어가면은 조금 정리가 되긴 하겠다. p 세제곱 들어가면 루트 p 제곱 q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y도 마찬가지야. y는 여기다 r을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1번을 해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p가 8이고 q가 27이래. 했던 거 그대로 갈게. 8x, y 27이 됐어. 그러면 r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한 거죠? 8에다가 r을 세 번 곱했더니 27이래. 그럼 r의 세제곱이 8분의 27이면 r의 값은 2분의 3이죠? 갖다 곱하면 돼. p에다가 즉 8에다가 2분의 3 한번 곱하면 4, 3, 12가 되나? 여기다가 또 2분의 3 곱하면 6, 3, 18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뭐 그냥 일반항에다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고, 등비 수열이 b가 일정하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건데. 진짜 다시 태어나면 정말로 쌤이 체육 선생님 아니면 댄스 강사가 돼가지고 태어나야지. 정말 에브리데이 죄지는 기분이야. 애들이랑 수업을 하면 할수록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저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학을 선택을 했는데 잘못 선택하고 죄지는 기분이야. 등비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거 등차 중한 등비 중한 이용하면 되고, 얘네들 마찬가지야. 여기다 몇 번 곱하면 얘 나오는지 해서 아래값 구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들 3번 해볼게요. 세근이 등비 수열이다. 그럼 세근을 이렇게 넣는 거야. 하나가 a라고 넣을까? a, ar, ar의 제곱. 하나씩 더한 거 근과 계수의 관계 p죠? 그 다음에 a 두 개씩 이제 곱할게요. a 제곱 r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r의 세제곱, 얘랑 곱하면 a 제곱 r의 제곱. 이렇게 됐어. 얘가 마뿔 156이다. 그 다음에 세 개를 곱했어. a 세제곱 r 세제곱 마뿔 다시 마 216.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일단 a 곱하기 r의 값이 6이죠? 갖다가 넣으면 풀 수 있겠다. ar이 일단 6이었어. 그럼 이거 식이 줄어들어. 그래서 일단은 뭐가 제일 쉬울까? 얘를 ar a 제곱으로 묶을까? a 제곱 r로 묶어? a 제곱 r로 묶으면 1 플러스 r의 제곱 r 플러스 r 제곱, 얘가 156이 되는 거고 ar이 6이었으니까 여기는 6a라고 쓸게요. 6a. 그러면 6으로 나눠서 식좀 정리해주고 6, 22, 6, 6에 36 해서 이렇게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위에 것도 ar에다가 일단은 6을 갖다 넣어. 그러면 a 플러스 6 플러스 r, 얘가 p라고 나왔네. 그래서 일단은 얘랑 ar이 6이었다. 26, ar이 6.
216 AR 세제곱이 216 요거 가지고는 또 안 나오네. AR 대신에 그럼 갖다 넣어야 되겠는데 쳤나? A 대신에 R분의 6을 또 갖다 넣어서 문자를 일단 줄여주고 그러면 2, 3은 6 일단은 식을 줄이고 3 플러스 3R의 제곱은 13R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가야 되네. 마이너스 10R 더하기 3은 0 1, 3, 3, 1 R의 값은 3이거나 R은 3분의 1이거나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것 같죠? R이 만약에 3이면 A는 2되고 그럼 갖다 넣으면 이제 P값 구할 수 있겠다. A도 구하고 R도 구했으니까 어떻게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서 풀 수 있다라는 거. 여기도 똑같고요. 합, 곱 나왔네. 제곱의 합 구하는 것까지.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이거 몇 개 안 돼. 예제가. 그래서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리합계 얘기를 이따가 살짝 할게. 그러니까 일단은 합 들어가기 전까지 해서 표현 바꾸기, 숫자 바꾸기, 개념 넓히기까지 얼른 풀어. 쟤부터 빨리 여기 정리하고 여기 빠르게 풀어. 10분도 안 줄 거야. 그래서 원리합계 갈게. 마지막 이제 하나 수학적 귀납법이 남았는데 그 시그마랑 수학적 귀납법 이 두 개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냥 재미있는 퀴즈 같아. 예제 4번 볼게요.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의 합이 10이고 네 번째랑 여섯 번째 항이 40이래. 그러면 이걸 두 번째 항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우리 공비를 한번 찾아볼게.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가려면 R 제곱 곱하면 되죠. 네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을 가려고 해도 R을 제곱 곱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 이 정보를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식은 뭐냐면 10에다가 여기 R을 제곱하면 40이다. 되죠? 그래서 R 제곱은 4. R의 값은 2네. 됐네. 그러면 첫 번째 항 찾는 방법.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이 10이라고 했으니까 A1 입장으로 가봐. 두 번째 항은 A1에다가 R을 한 번 곱한 거죠? 네 번째 항은 A1에다 R을 세 번 곱한 거지? 8A1 한 개 10이래. 그러면 10A1이 10인 거니까 첫 번째 항은 또 1이구나. 그럼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S10 구하라는 거죠? R 마이너스 1분의 공식에 넣는 거야.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빼기 어렵지 않죠?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기본적인 합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랑 문제 풀 때 자주 이용되는 공식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어차피 공식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긴 하지만 증명해서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지. 얘네들도 마찬가지네. 이거 얼마 곱한 것처럼 보여? 루트 3 그쵸? 루트 3? 루트 3만 곱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이제 빨리빨리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접해야 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수열 파트도 너희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사실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숙제 안 해오고 숙제 덜 해오고 이러면 되겠냐? 물 안 나와서. 물 안 나오는데 왜 숙제를 못해? 두고 갔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물 안 나오면 빨리 집에서 나왔었어야지. 네? 물이 안 나오면 집에서 나왔었어야지. 못 나오죠. 왜? 차가 없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왜 차가 없어? 물이 안 나와서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그냥 나가가지고. SOS 쳤으면 집에 갔을 텐데. 아무튼 예제 5번 이거 구간 얘기 아니야 구간? 구간 얘기야. 근데 증명은 해야 돼. 봐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뭐냐면 S10까지라는 거는 뭐냐면 A1부터 해서 A10까지 더한 게 S10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더했어. 그걸 우리가 S10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S11 같은 경우에 S11부터 내가 S20까지 구간을 생각하려고 하거든. 그럼 S11, 그러니까 11번째 A11 같은 경우에는 A1에다가 10번 곱한 거죠. R을 10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
A11 같은 경우에 A1R의 10제곱 이렇게 볼 거야. 그러면 12번째 항은 A2에다가 또 10번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항들은 전항에다가 R을 10번 곱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모든 항들이 10번 곱했다면 구간을 표시했을 때 구간이 얘를 S10이라고 한다면 이쪽 구간은 얘를 S10? 아무튼 얘는 지금 구간이야. 그럼 요만큼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R을 10번 곱한 거죠? 요만큼 구간은 R을 10번 곱하면 돼. 그러니까 일정한 수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구간도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까지 이제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냥 문제를 편안하게 풀고 싶으면 구간도 등비수열이다 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공비가 얼마냐? 원래 있던 R에다가 구간의 크기만큼 곱한 거다. 구간의 크기만큼 곱한 게 거듭제곱을 한 거다. 근데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같은 얘기 했었죠. 등차 수열에서도 구간이 등차 수열이었고 이때의 공차는 구간의 크기의 제곱이었었어. 그것도 가르치냐면 연결해서 기억을 할게. 하지만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돼. S10까지가 10이야. 그 다음에 S20까지라는 건, S라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30이란 뜻이야. 여기가 10이었으니까 구간은 20이란 뜻이네. 그러면 2를 곱했죠? 공비가 2야.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의 공비도 2니까 요만큼은 얘 앞에 전항에다가 공비 2를 곱한 거니까 40. 하지만 나는 S30의 값을 원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10 더하기 20 더하기 40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어. 이게 예제 5번에서 구간도 등비 수열이다.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 5점. 10이 나왔네? 15 없잖아요. 찾으면 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 니네가 다시 풀어야 되니까. 봐봐. S5까지가 5였어. 그 다음에 10까지는 그러면 이만큼이 20이라는 소리는 5 빼고 나니까 15니까 5를 곱하면 3을 곱하면 되네. 그 다음에는 15까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20이 나오죠. 여기다가 또 3을 곱하니까 얘 45, 3 곱하면 얼마냐? 3, 5, 15, 3, 4, 12, 135. 근데 나는 S2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곱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칸씩 한 칸씩 떼가면서 뛰어가면서 구하면은 해결하면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잘 봐야 돼. N1까지가 36이고 그 다음 N 플러스 1 구간이 나타난 거 이번에는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구간이 144라니까 36 구간이 144인 거야. 처음부터가 아니라 문제 잘 보면 될 거야. 혹시 이거 촬영 중이에요? 이거 아마? 왜? 아니 집 가서 풀 때 안 풀리면 좀 보려고요. 좋아요. 구간도 등비수열. 그다음에 요것도 잘 봐야 돼. 이거는 니네 개념 넓히기라서 힌트 지금 안 주고 일단 푼 다음에 내가 봐줄게. S2K가 4SK래. 이거는 실제 넣어봐야지 알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 구간도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뭐였었냐면 원래 공비에다가 구간의 길이만큼 거듭제곱을 더한 거야. 원래 공비보다 커졌어. 저기도 원래 공차보다 커졌어. 제곱 길이의 제곱만큼 커졌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넣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제 요건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SN은 R의 거듭제곱이야.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눈에 보였죠. R의 n제곱이었어. 근데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듭제곱, 요 공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적당한 표현이 없어. 그래서 개수들, 요 A와 B를 더하면 0이 된다고 했었지? 그거는 이 친구를 분리해서 관찰을 해서 찾았던 얘기야. 근데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럼 그것도 누가 잘못한 거였냐면 첫 번째 항에서 잘못된 거라고 했어.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여기선 지금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게 하래.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 이루려면 요 거듭제곱 여기도 잘 봐야 돼. 관찰할 때 얘가 우리가 합일 때는 항상 n제곱이었잖아. 그래서 SN으로 주어졌을 때 식을 관찰할 때 이 부분이 n으로 되어 있는지 2n인지 n 플러스 1인지 n 마이너스 1인지 이게 중요해. 근데 어쨌거나 세팅했을 때 우리는 n제곱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편안하게 보면 돼. 2 플러스 k가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한번 내 머릿속에 저장할 때 증명 한번 해놓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계속 써먹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 단순해 내용들은. 그럼 얘 내가 아까 잘 보라고 했죠? 뭐야? 3의 k제곱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 볼 때는 3의 k제곱 분리해서 3의 n제곱 여기를 무조건 공비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줘. n제곱으로 빼기 3 그러면 얘랑 더해서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k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찾는 거 됐고 그 다음 거 또 보자. 얘 로그가 있네. 그래서 이거 SN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SN 플러스 1이 10의 n제곱이었다라는 거죠. SN 식으로 나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10의 거듭제곱이야. 공비가 10이야. 그러면 이거 로그 정의만 쓰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념 넓히기는 등비 수열들을 전부 다 곱한데 항들을 곱하면 첫 번째 항은 항의 개수만큼 곱해지겠죠.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 첫 번째 항은 항의 개수만큼 곱해지고 공비는 더해지는 형태가 되죠. 지수들의 합으로 돼. 그래서 이것도 넣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건 손만 대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입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너희들이 손을 댄 다음에 그 다음에 도와줘야 돼. 그래서 빨리 예제들을 한 다음에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줄게요. 그 다음에 예제 7번까지 한 다음에 내가 8번은 그게 아마 저기 거야. 원리 합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리가 뭔지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 그래서 쌤이 빚이 8억 아니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빚질 때는 다 복리로 하거든. 그래서 복리와 단리가 어떤 건지 실생활에서 겪은 경험담을 얘기해 줄게. 그러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 니네가 복리라는 걸 접할 수가 없어. 지금 아직 학생이잖아. 그래서 이게 실생활하고 내 생활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만 따로 빼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 7번을 먼저 보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bn을 2의 an제곱 이렇게 정의할 때 bn은 어떤 수열인지 구하래. 실제 갖다 넣어보는 거죠. 뭐 an이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니까 an을 우리 편안하게 한번 해보자. dn 플러스 알파 2n 마이너스 1인 거죠. 갖다가 넣어볼게. 그럼 bn이라는 수열은 2의 2n 마이너스 1이야. 여기에서 확실하게 무조건 공비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2에 n까지 놔두고 요 앞부분 계산하니까 얼마야? 4죠? 거듭제곱 앞에 있는 애가 무조건 공비야.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가장 빠른 방법은 n에다가 1을 갖다 넣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4인 요 부분을 계산을 하면 돼. 요 부분 n 놔두고 나머지 계산한 부분이 항상 공비가 되는 거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거를 보여주면 이거지. 2의 원래는 2하고 n-1이 우리가 필요하잖아. 그럼 원래 마이너스 2였는데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플러스 2라면 되죠? 그래서 지수법칙 써서 분리해서 써줄게요. 2 곱하기 2의 n-1 그 다음 단계는 2 곱하기 4의 n-1에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4다로 얘기하는 건데 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이거 계산하라고 했고요.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1을 갖다 넣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 AN 여기까지 놓고서 일단 식을 구해볼게. AN은 첫 번째 1 곱하기 4의 n-2가 4의 그냥 n-1만 쓰자. 이렇게 돼서 bn을 로그 2의 an으로 하세요. 갖다 넣어야죠. bn은 로그 2의
n 대신에 4의 n-1제곱. 이거 무슨 수열로 보여? 여기까지만 딱 쓸 거야. 로그 성질 생각해봐. 요거 무슨 수열로 보이죠? 등차. 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볼게. n-를 앞으로 가지. 그 다음에 로그 2의 4니까 요거 2. 그냥 2야. 그래서 2n-2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우리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그 함수에서 본 거야. 로그 함수에서 로그 2x였어. 요때 2가 의미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개수야? 아니야. x 입장에서 우리가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는 초월함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항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얘 같은 경우에는 평행 이동한 거야. 로그 x 더하기 로그 2인 거죠?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뭐냐면 니네 지수로그 많이 어려워한단 말이야. 복습하는 거야. 2에 곱하기 3에 y는 2 곱하기 3의 x제곱이었어. 요때 2는 뭘까요? 저거 x 옆에 붙는 거.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좀 유식하게 얘기해라. x축의 방향 평행이동.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왔다리 갔다리 공식 있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공식할 때 얘를 갖다 써야기 때문에 우리가 밑이 3인 로그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로그 3의 3은 어차피 1이죠? 그래서 얘 1 대신에 우리 1제곱은 하나 만나잖아. 그 1 대신에 로그 3의 3을 갖다 쓰는 거야. 그럼 왔다리 갔다리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러면 3의 로그 3의 2 곱하기 3의 x 지수 법칙에서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2가 돼서 x축의 음의 방향으로 로그 3의 2만큼 평행이동한 게 돼. 그래서 지수랑 로그랑 항상 뭔가 로그를 풀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거랑 매우 비슷한 지수 문제가 바로 옆에 또 있어. 앞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 하지만 단원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그 작업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 수열이었었고 얘는 등차 수열이 답이야. 그래서 나는 예제까지 했고요. 얘네들도 뭐 똑같은 것 같다. 그래서 예제까지 풀었으니까 니네가 연습한 다음에 나는 원리업계 복리의 개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 풀어봐요. 빨리 해야 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요. 넉넉할 줄 알았는데. 직각인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그 SN 가지고서 일반항 찾는 거 특징을 좀 다시 한번 볼게. R-1분의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항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래서 요거 R의 N제곱을 하나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야. 두 개로. 그러면 얘를 관찰하니까 R-1분의 A1에 R의 N제곱으로 한 덩어리 나오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R-1분의 1로 해서 한 덩어리가 나와. A1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나와서 분리를 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부분을 A로 본 거고 요 부분을 우리가 더하기 이렇게 해서 B로 본 거야. 그래서 얘를 관찰하고 나면 A, R의 N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정상적인 등비수열이란 말이지. 그래서 정상적인 등비수열의 합의 모습이었다면 A 플러스 B의 값이 0이 돼야 된다의 뜻이야. 그래서 정상적인 식을 하나 보고 비정상적인 식을 봐서 내가 또 A 더하기 B가 0이 아니었다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물론 이거를 쓸 수 있어. 우리가 어느 수열에서든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SN에서 SN-를 빼면 SN이라는 합의 특징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고 나면 남게 되는 건 AN만 남게 돼.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어떤 수열에서든 다 쓸 수 있는 첫 번째 항, 요 AN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근데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의 특징을 최대한 이용하자라는 거지. 등차 수열 했을 때처럼.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한번 들어서 비교를 해볼게. SN이 뭐 3의 n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만약에 SN이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하나 일단은 내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해야 되는 작업은 요 지수법칙 써서 3의 1제곱을 앞으로 빼주는 거야. 개수처럼. 그러면 3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3 이렇게 되면 a 플러스 b의 값이 0이 돼서 정상적인 등비수열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여. 공비가 3이잖아. 그러면 a1r에 n-1이면 되는데 여기서 이미 3 하나 찾았거든. 첫 번째 항은 S1이 결국은 처음 항 A1 아니니? 그래서 S1 n자리에다가 1 갖다 넣으니까 3의 2제곱 9 빼기 3이니까 얘가 처음 항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이 6이 되었으니까 결론 6 곱하기 3의 n-1 이렇게 하면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SN에서 SN-을 빼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였었고, 등차 수열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여기에서 C 값이 0이다 이용해서 했던 거. 공차는 2A 요거 있었죠? 그거 이용하면 됐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등비 수열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이 필요했었지. 왜냐면 요거 앞으로 가면 얘였을 테니까. 근데 원래 식의 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놓는 거야.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정상적인 우리가 등비수열의 그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고, 단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항은 따로 써줘야 돼. 요 플러스 1이라는 건 사실은 첫 번째 항부터 쭉 더했더니 정상적인 합보다 1이 더 크다라는 뜻이야. 정상적인 합보다 1이 더 큰 이유는 첫 번째 항에다 1을 더 더했었던 거야. 그래서 요 두 아이만 가지고 만든 일반 항에서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옆에다가 플러스 1 해서 써주라는 뜻이야. 어떻게 하냐, 얘 가지고서 우리 일반 항 만들었던 게 얘였죠? 그래서 우리가 AN 할 때는 사실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AN 구하고 났더니 6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됐죠? 이 상태에다가 나는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단 n은 2 이상이다. A1의 값은 S1과 같아서 여기다가 사실은 1을 갖다 넣으면 6이 되지만 사실은 7이다. 왜? 플러스 1이 더 크니까. 사실 여기다 한번 1 갖다 넣어볼까? 1 갖다 넣어보면은 3, 3은 9 빼기니까 실제로도 7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1 갖다 넣으면 6 나오잖아. 그거는 첫 번째, 여기서 아까 벌어졌던 이 오차는 첫 번째이 잘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앞뒤가 착착착착 맞아야 돼. 이게 살짝 지금 헷갈리기도 하고 하겠지만 등차 수열 가지고도 이런 특징 살펴봤던 거, 등비 수열 가지고도 이런 특징 살펴봤던 거, 이걸 비교해서 잘 봐야 돼. 그리고 수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기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이 무진장 많아. 그리고 얘랑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니네가 학교에다가 보고서로 제출하기에도 되게 많아. 이 수열을 가지고서 탐구를 해봤다. 수열의 합이 이런 특징이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써서 제출 좀 해봐. 생기부에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우리 자소 쓸 때 좀 도움 좀 주게. 니네가 뭔가 이런 소재들을 만들어 놔야지 거기서 내가 도움을 주지 않겠니?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연구, 뭐 이외에 다양한 점어식의 연구, 뭐 등등등등 할 수 있는 거 엄청나게 많아. 왜냐하면 입학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이가 얼마만큼 수학적 호기심을 가지고서 탐구했는지, 이 단원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보였는지, 특히 내 진로랑 연결되는 단원이다, 수학 단원이. 그럼 더더욱 써야지. 그거는 매우 예쁘게 잘 준비해야 돼. 옆에서 누가 해주지 않아. 본인이 찾아야지. 쓴 것도 선생님 갖다 드리고 해서 일반한 찾는 방법까지 해서 이거를 좀 정리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차이점까지 해가지고 합으로 한 번씩 해봐. 그렇게 하면은 거기 있는 문제들 아마 풀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내가
계속 시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복리에 대한 얘기 살짝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 살짝 줄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 그러면 은행 예금은 대부분 단리야.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예금해 놨어. 1년에 연 이율이 3%래. 연 이율 3%야. 이걸로 우리가 단리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고요. 복리를 가지고도 한번 계산해 볼게. 100만 원 숫자가 너무 큰가? 만 원만 하자. 만 원을 예금을 했어. 그러면 1년이 지나, 1년이 지나 그러면 우리는 만 원 하고도 만 원에 대해서 0.03이 더 붙으니까 만 원 곱하기 1.03 되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만 원에서 이번에는 2년이 지나 만 원에다가 작년에 1.03이 한 번 붙었지. 올해는 1.03이 두 번 붙은 거야. 1.03 제곱. 아니요, 제곱이 아니에요. 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만 원에 대해서 0.03 한 거 있죠. 이거를 두 번. 올해도 0.03. 작년에 0.03 받았는데 올해도 0.03 더 받은 거야. 그래서 만 원 더하기 만 원 곱하기 0.03이 두 번인 거야. 그럼 내년에는 세 번. 왜냐면 3년 동안 똑같은 금액만 받는 거야. 이자가 바뀌지 않아. 단리의 특징은 일정한 그 원래 원금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만 계속 붙는 거야. 그래서 원금을 더 넣지 않는 이상은 이자가 바뀔 일이 없어. 단리는 이율이 바뀌지 않거나 원금이 바뀌지 않거나 하면은 이거는 항상 일정해. 매년. 그래서 이자가 매년 얼마씩 붙겠구나. 뭐 300원 아니냐? 매년 300원밖에 안 붙어. 그럼 생각해봐. 10년을 한번 모아볼게요. 10년. 그럼 만 원에다가 300원이 몇 번 붙어? 10번 붙지 뭐 몇 번 붙어. 그럼 만 원에다가 난 이자의 수입이 3,000원밖에 안 된 거야. 13,000원이야. 10년 후에. 근데 복리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거야. 원금 자체가 비교 대상이 달라져. 그러니까 복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내가 만 원을 적금을 해놨죠? 그러면 1년 뒤에는 이 만 원이라는 게 1만 원에 대해서 만 원하고도 0.03이 붙었지? 그러니까 곱하기 1.03이 붙었어. 그 다음에 2년이 지났어. 2년 후에서 그러면 내가 이자를 줘야 되는 그 비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이자를 주는 대상 자체가 단리는 만 원이었어. 원래 있던 그 만 원이었다면 복리는 이 금액인 거야. 이자 붙은 바로 전 그 금액에다가 또 0.03이 더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 1만 원에 대해서 1.03이 두 번 붙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후에는 1만 원에 대해서 1.03이 10번 붙겠지. 그러면 1.03의 10제곱이 얼마지? 1.03 10번 곱하면 얼마지? 계산하고 싶은데 계산기 한번 나 왜냐면 궁금하잖아. 1.03 거듭제곱 없나? 곱하기 1.03 곱하기 1.03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 빨리 계산해봐. 그러면 나 핸드폰으로 저쪽에 있는데. 무지 궁금하단 말이야. 1.03 저기가 빠르겠다. 울프를 알파. 자, 울프를 알파에 순식간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냐? 해보고 싶었어. 실질적으로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 1만 원 곱하기 1.03의 10제곱 해보자. 얼마가 나오나. 대략 금액을 어디 대충 이거 뭐야?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얼마? 13,439원이네. 그래서 어쨌거나 13,439원 뭐 이 정도 나와. 근데 만 원이어서 이 차이가 이러나 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수함수 기억나죠? 지수함수야. 밑이 1.03짜리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네?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지수함수가. 밑이 1.03인 지수함수잖아. 그러면 증가함수죠. 기하급수적으로. 근데 우리가 단위 같은 경우에 일정하게 늘어나. 일정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단위가 더 높을 수도 있어. 근데 그 기점을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복리의 이점은 기간이 길어야 돼. 오래 둘수록 이점인 거야. 이자에 이자가 붙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차마 해결하고 싶어도 보통 우리가 복리로 쳐주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돈 꿀 때 남한테 빌려줘야 돼. 빌리면 안 돼. 빌리면 인생 끝나. 그래서 남한테 돈 빌려줄 때 무조건 복리로 빌려주는 거야. 대출 받을 때 복리야. 그다음에 적금 중에 일부 복리야. 적금, 보험금 복리야.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것들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일단 복리의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적금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제 매회 내가 돈을 넣잖아. 그럼 처음 넣은 돈은 10년 후에 얼마가 됐고 두 번째 넣은 돈은 10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각각을 별개로 계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선생님도 마음이 아픈 게 실생활에 내가 이게 어떤 건지 느껴야지 이 맛을 알지. 응?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잘못 봤다. 이거는 수학 어디로 갔죠? 여기 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적금을 부를 일도 없잖아. 그래서 안 하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많이 어려워하는 거기는 해. 그래도 일단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하냐. 지수함수야. 기하급수적으로 드는구나. 이자에 이자가 붙는구나. 그래서 기간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지수함수 거듭제곱이었던 거야. 원리율 1%를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5만 원씩 적립을 한대. 그러면 3년 후에 월말이니까 우리가 몇 번을 넣겠어? 36개의 돈이 있겠죠, 여기에. 내가 5만 원씩 넣은 게 36회가 있는 거야. 그러면 1회분부터 생각을 할게. 1회차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 1년 후에는 5만 원 곱하기 1.01이 됐죠? 2년 후에는 1.01이 두 번 붙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월 초에 했으니까 3년 초에는 1년 초, 2년 초, 1개월 초, 2개월 초, 3개월 초, 4개월 초 그래서 36개월 초였다고 해. 근데 나는 36개월 말까지 갈 거죠? 그러면 5만 원에 대해서 몇 번 붙을까요? 1.01이 배달 온 거 같은데. 벌써? 잠시요. 수업 들을 때 학교 수업 나갈 때는 이걸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36번이 너무 많아. 그래서 5만 원을 5개월만 하자. 5개월만. 응? 그러면 1월 초에 넣었어. 2월 초, 3월 초, 4월 초, 5월 초. 그럼 5월 말. 이렇게 볼게요. 1월 초에 내가 5만 원을 넣었죠? 그러면 2월 초가 되면 5만 원에 대해서 1.01이 한 번 붙겠죠? 3월 초가 되면 다시 이거에 대해서 1.01이 한 번 더 붙으니까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4월 초가 되면 5만 원에 대해서 1.01이 3번 붙겠죠? 5월이 되면 4번부터 5월 말에 한 번 더 붙겠죠? 초에 붙었고 나는 월 말이래.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매월 초에 넣었는데 말에 받을 거야. 그러면 한 달의 기간이 또 있잖아. 초와 말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한 번 더 붙어. 그래서 실제로 5월 말에는 5만 원에 대해서 1.01이 3번, 4번, 5번 이렇게 붙어.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게요. 3년 후니까 36번 붙겠죠? 그렇게 보고 그러면 1회분, 2회분은 여기서 나왔을 거 아니야?
2회분은 5만 원이 여기서 시작했어. 얘가 1회분, 얘가 2회분. 2회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니까 몇 번 붙겠어? 한 번 덜 붙으니까 5만 원에 대해서 1.01이 4번 붙겠죠? 3회분은 그럼 5만 원에 대해서 1.01이 3번 붙겠네. 왜냐면 이때 넣었으니까. 3월 초에 넣었으니까. 4회분은 5만 원에 대해서 1.01이 2번 붙을 거야. 그 다음에 1회분, 2회분, 3회분, 4회분, 5회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5회분의 경우에는 5만 원을 이때 넣었죠. 마지막으로. 매월 초에 5번째 달에 내가 5만 원을 넣었어. 하지만 한 달 뒤에 받는 거지, 돈을. 그럼 한 달이란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5만 원에 대해서 1.01이 한번 붙어. 그러면 이 값들을, 이 5회분에 대한 값들을 내가 다 더했을 때가 원리 합계인 거야.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살펴보니까 우리 이렇게 관찰해보자. 그럼 이거 등비수열로 보이죠? 그러면 써볼게요. 첫 번째 항은 5만 원 곱하기 1.0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5개죠. 우리 합권 때 필요한 거. 공비도 필요했죠? 공비는 1.01이었네. 그래서 우리가 원리합계는 S5라고 할게. S5니까 1.01 마이너스 1분의 이거 잘 봐야 돼. 5만원 곱하기 1.01에 대해서 아래 1.01이 5번 빼기 1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비교해 볼게요. 선생님 물어볼게. 이거는 5개월로 갔어. 쌤! 그러면 얘들아 매월 초가 아니라 매월 말에 내가 5만원을 넣었다고 생각을 할게. 매월 말에 5만원을 넣었어. 그러면 이거 자체가 말 해서 끝났죠. 요금이 없는 거지. 하나가 덜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5만원 곱하기 얘 한 번 하나씩 이렇게 줄어들어. 하나씩 줄어들게 되는데 매월 말에 내가 넣었다 그러면 하나씩 줄어들잖아. 그러면 그치만 내가 회차 5번이 바뀌진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매월 지금 여기다가 초에 넣었을 때 우리는 매월 말에 넣었을 때 합을 구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써볼게. 첫 번째 항은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근데 매월 말에 넣었을 땐 지금 하나씩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말에 넣었을 때는 얘가 없는 상태잖아. 그래서 첫 번째 항이 5만 원이 되는 거고 항의 개수는 여전히 5개가 되는 거고 공비도 여전히 똑같아. 뭐만 달라져? 얘만 달라져. 첫 번째 항만. 그래서 요때 S5 같은 경우엔 1.01 마이너스 1분의 5만 원에 대해서 1.01이 5번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문제를 볼 때 뭐를 조심해야 되겠어? 매월 초에 받고 말에 받는지 이 초와 말을 잘 봐야 되겠죠? 근데 달라지는 건 없어. 뭐만 달라진다고? 첫 번째 항만 달라진다고. 하지만 매월 초에 넣었으니까 머릿속에 기억하는 방법은 뭐야? 돈을 초에 넣으면 마지막 회분도 한 번 더 이자가 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넣은 돈도 한 번은 더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져. 모양이. 그러면 얘 36개월 내서 식을 다시 이제 써볼게요. S36 부르면 되죠? 1.01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이 길어진다고 했죠? 맨 마지막 분도 이자가 붙는다 했어. 그래서 5만원 곱하기 1.01 그 다음에 1.01이 36번 마이너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값들이 주어져. 1.01의 36제곱을 1.43으로 계산을 하래. 그러면 조금은 편해서 계산하는 게 그래도 짜증날 것 같죠? 별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계산하는 수밖에. 여기서 1.43에서 1 빼면 얘가 0.43이 될 거고 1 빼고 나면 0.01이 될 테니까 공 2개 이제 지워주면 실제적으로는 43으로 계산하면 되는구나 정도까지밖에 안 돼.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월, 초, 월, 말. 그리고 적금의 경우에는 한 회분. 한 회분이 각각의 항이 된다고. 그래서 초에 적립하면 길어지고 말에 적립하면 마지막 항만 다르다. 마지막 항이 이자가 붙을 시간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성립하는 건 적금에서만 그래.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 거 적금 빼고는 없어.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 돈을 꿨어. 갚으래. 그럼 끝나면 그냥 바로 갚아야지. 뭘 또 한 달 있다면 뭐야.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모든 다른 경우에서는 이렇게 될 일이 없어. 적금만 초에 내고 말에 받을 수가 있다고. 돈 빌리면 매월 그냥 너 1월 1일날 돈 빌렸어. 그럼 2월 1일날 또 그만큼 이자 내야 되는 거잖아. 1월 1일날 빌렸는데 2월 말일날 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빌린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적금만 조심할 것. 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고 풀어요. 아까 요 숫자 바꾸기 가지고서 연습을 해봐요. 다 끝나면 우리 풀라고 하면 요거 풀라고. 거기 있는 거 먼저. 다 끝나면